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희망퇴직 연령이 눈에 띄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임금 피크에 진입하는 50대 중후반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40대 초중반까지 희망퇴직이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죠. 이는 단순한 인력 조정이 아니라 금융산업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변화는 더욱 분명합니다. 신한은행은 최근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는데 대상 기준이 과거보다 확연히 낮아졌습니다. 부지점장 이상 직원은 근속 15년 이상이면서 1967년 이후 출생자가 대상이고 4급 이하 일반 직원도 포함됐죠. 특히 일반 직원의 경우 1985년 이전 출생자까지 신청할 수 있어 만 40세 전후의 직원들도 희망퇴직 대상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리테일 서비스 직구는 기준이 더 낮아져 근속 10년 이상이면 대상에 포함됐는데 이는 과거와 비교하면 파격적인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은 신한은행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NH농협은행 역시 지난달 근속 10년 이상이면서 만 40세 이상인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고 하나은행도 근속 15년 이상 1985년 이전 출생자를 기준으로 같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은행들 역시 연말이나 연초를 전후해 희망퇴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은행권 전반에서 대상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금융권 인사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세대 교체가 아니라 구조 교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실제 은행을 떠나는 인원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 희망퇴직 인원은 1900명 수준이었지만 올해 초에는 2300명대로 증가했습니다. 단순 수치로만 보면 20% 이상 증가한 셈인데 이는 희망퇴직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깁니다. 40대는 업무 노하우가 쌓이고 체력과 집중력도 유지되는 조직 내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시기인데 왜 이 시점에서 퇴직을 유도하는 것일까요? 이는 인적 자원 관리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역설적인 선택처럼 보입니다. 은행들은 이번 희망퇴직이 실적 악화에 따른 구조조정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대신 조직 개편과 인력 재배치 차원의 조정이라는 입장이죠. 그런데 이 설명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금융산업이 직면한 근본적인 도전 과제들이 보입니다. 배경에는 금융 환경의 구조적 변화가 있습니다. 비대면 거래가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영업점 수는 꾸준히 줄고 있고 디지털 전환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요 은행 업무의 70에서 80% 이상이 비대면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10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인력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보다 조직을 가볍게 하고 인력을 재배치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설명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거 은행의 핵심 업무였던 창구 업무, 대출 상담, 예금 관리 등은 이제 대부분 모바일 앱과 키오스크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지점 방문 고객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고 특히 젊은 세대는 은행 지점을 거의 방문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대면 중심 인력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조직 효율성 측면에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여기에 은행 내부의 인력 구조 문제도 함께 거론됩니다. 중간 관리자가 과도하게 많은 이른바 항아리형 조직 구조가 일반화되면서 의사결정 속도와 조직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희망퇴직 대상 연령이 점차 낮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조직 이론에서 말하는 중간 관리층의 과잉은 의사결정 지연, 책임 회피, 혁신 저해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런데 은행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굳이 막대한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면서까지 희망퇴직을 단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은행들의 진짜 의도는 인력 구조의 질적 전환에 있습니다. 대면 영업 중심의 인력을 데이터 분석, IT 개발, 디지털 마케팅 등 새로운 영역으로 재편하려는 것이죠. 하지만 기존 인력을 재교육하는 것보다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다만 부작용도 분명합니다. 희망퇴직은 법정 퇴직금 외에 특별퇴직금이 추가로 지급되는데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 단기적으로는 재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한은행은 출생 연도와 직급에 따라 월 기본급 기준 수십 개월분을 지급하기로 했죠. 이는 단기적으로 수천억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는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이를 감수하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볼 때 인건비 절감과 조직 효율화를 통한 이익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우려는 인력 공백입니다. 40대는 조직 내에서 경험과 숙련도가 가장 축적되는 시기인 만큼 이 구간의 인력이 빠져나갈 경우 업무 효율과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투자은행 부문이나 기업금융처럼 전문성이 중요한 영역에서는 핵심 인력 이탈이 장기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죠. 한 금융권 관계자는 숫자로 보이는 효율성을 쫓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조직 역량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해외 사례를 보면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미국과 유럽의 여러 은행들이 대규모 구조 조정을 단행했는데 단기적으로는 비용 절감 효과를 봤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고객 서비스 품질 저하, 리스크 관리 능력 약화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때 일부 은행들이 큰 타격을 받은 배경에는 과도한 인력 감축으로 인한 리스크 관리 역량 약화도 한몫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조직 내 남아있는 직원들의 사기 저하입니다. 40대 초중반까지 희망퇴직 대상이 되면 30대 직원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10년 후면 저렇게 나가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장기적인 커리어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지고 이는 조직 몰입도와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같은 흐름이 은행권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라. 최근 편의점 업계에서도 희망퇴직이 잇따라 진행되며 조직 슬림화가 업종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이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전 산업에 걸쳐 밀려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트24는 창사 이후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습니다. 부장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커리어 리뉴얼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현금 보상뿐 아니라 전직이나 창업 지원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죠. 흥미로운 점은 희망퇴직이라는 직접적인 표현 대신 커리어 리뉴얼이라는 완곡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인데 이는 직원들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세브일레븐 역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희망퇴직을 단행했으며 사원급은 만 40세 이상 또는 현 직급 8년차 이상, 간부 사원은 만 45세 이상 또는 10년차 이상이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세븐일레븐의 경우 2년 연속 희망퇴직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이것이 일회성 조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구조 개편의 이변임을 알 수 있습니다. GS 리테일도 최근 만 46세 이상, 20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국내 주요 편의점 4곳 가운데 CU를 제외한 3곳이 희망퇴직을 실시한 셈이죠. 편의점 업계가 이렇게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선 배경에는 무인 점포 확대, 온라인 주문 시스템 도입, 물류 자동화 등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편의점 업계의 변화를 좀 더 들여다보면 과거에는 매장 관리, 상품 기획, 가맹점 관리 등의 많은 인력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AI 기반 재고 관리 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상품 배치 최적화, 무인 결제 시스템 등으로 업무가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편의점은 이미 완전 무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본사 차원에서도 데이터 분석과 시스템 운영 중심으로 인력 구조가 재편되고 있죠. 이런 변화는 제조업, 유통업, 서비스업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산업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 전환과 함께 내연기관 관련 인력을 줄이고 있고 제조업은 스마트 팩토리 도입으로 생산직 인력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률, 회계, 의료 같은 전문직 영역에서도 AI 도입으로 인한 인력 구조나 논의가 시작되고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히 인력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재교육과 전환 배치를 통해 기존 인력을 새로운 영역에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해외 선진 기업들의 사례를 보면 대규모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기존 직원들에게 교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조직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직원들의 충성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죠. 개인 입장에서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시대에 맞춰 끊임없이 자기 개발하고 새로운 역량을 쌓아야 합니다. 40대의 희망퇴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20, 30년의 직장 생활을 더 해야 하는 젊은 세대에게는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특정 기업이나 직무에 종속되지 않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40대 조기 퇴직이 일반화되면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재취업이 어려운 40대가 늘어나면 사회 안전망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소비 여력 감소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죠. 따라서 중장년층의 재교육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정책, 평생교육 체계 강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은행이든 편의점이든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연령 기준을 낮춰 조직을 가볍게 만들고 변화한 산업 환경에 맞춰 인력 구조를 다시 짜려는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희망퇴직은 일시적인 선택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구조 변화가 만들어낸 하나의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인력 감축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생존 전략입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과 기업, 그리고 사회 전체가 어떻게 적응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현명하게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